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편성한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제대로 되고 있는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겨레신문에서 단독 기자와 특종 기사를 계속 쓰고 있고 현재에서도 며칠 동안 계속 추적 취재를 하고 있는 김환 기자와 함께 여러분들께 오늘 처음 듣는 소식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현재 내려가서 취재하시고 지금도 네. 계속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자, 파면 팔수록 끝이 없다. 네. 이게 도대체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좀 잘 모를 정도로 지금 계속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이 수사 단계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 사건의 가장 키맨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아니겠습니까? 이 둘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이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확정적인 사실들 그리고 이제 수사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 검찰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게 현지에서는 뭐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이미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라든지 김영선 의원실 방에서 명태균 씨가 차지하는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현지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불법적인 여론조사 부분,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뒷돈을 받은 부분, 요 두 가지가 지금 핵심적인 이제 갈래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김환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 한 번 더 점검해 드리면 오늘 혹시 그 밀양국 연구소 김태일 소장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 조사로 끝이 났습니까? 김태일 소장이 조사를 추가로 받았고요. 뭐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전까지는 그 하드디스크 압수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한 김태일 소장이 명목상으로 밀양국 연구소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관계들을 지금 좀 확인했다. 검찰이 좀 주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돈을 주고받은 부분에서 차용증을 썼다고 이미 보도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말씀은 어제 하루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전과 오후에 이제 주제가 달리 다른 주제로 이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는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김태일 소장의 어쨌든 뭐 관여, 그다음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중심이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그 부분과 이제 말하자면 불법적인 자금 이런 부분으로 좀 수사가 넘어간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김모 씨, 명태균 대표와 함께 주로 이제 서울을 드나들었던, 네. 나그로비탈 드나들었던 운전 기사를 했던 분, 김영선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을 했던 김모 씨, 네. 이분도 지금 출석을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그분도 출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굉장히 키맨이라 여러 기자들이 접촉을 시도하고 좀 취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혀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명태균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의 기본적인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명태균 씨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는 거의 뭐 보도가 나온 적은 없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어느 정도의 어떤 사실에 접근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 국장이라고 이름을 청하겠습니다. 네. 명태균 대표와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대선 과정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이제 움직였던 인물이 자, 검찰이 출두해서 오늘 아마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자, 이분이 갖고 있는 정보 또는 실제로 본인이 목격했던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창원을 가보니까 예. 창원이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예. 서울로 오려면 한 4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됩니다. 차로 오면.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계속 이제 그 명태균 씨를 태우고 다녔다면 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명태균 씨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제 현지에 가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명태균 씨가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과시를 하고 자랑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명태균 씨가 뭐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뭐 유력 정치인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인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명태균 씨가 관여했던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수행하고 지켜봤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오늘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이런 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김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명태균 대표가 함께 동선을 이제 함께 하면서 챙겼던 일은 쭉 저희들 하나하나 나눠서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검찰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자, 공천을 대가로 네. 뒷돈을 이미 줬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억 4천만 원이었다. 강혜경 씨의 기록에는 2억 2,700만 원인데 실제로는 이제 2억 4천이었다라고 일단 나왔다면,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의 진술만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증거까지 좀 나와서, 예를 들면 차용증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압수수색을 굉장히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줬다고 한 사람들에 대한 사무실이나 자택도 압수수색이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는 강혜경 씨가 갖고 있던 자료에 기반했다면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차용증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써준 사람의 진술이 있고, 그러면 그 보관은 써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차용증이 나왔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서 김태열 씨한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묻기 시작했다라는 건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증거를 확보했을 수도 있고 확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차용증을 당사자가 폐기를 해버렸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시 발견이 됐다면 명확하게 6천을 빌려주고 1억 2천을 돌려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차용증이 나왔다는 것은 2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13차례에 걸쳐서 넘겨줬는데 그것이 증거로서 남아있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빼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왔다는 사람의 진술이 이미 뭐 저희 신문도 보도를 했지만 진술이 나왔고, 그 돈을 받아온 구체적인 정황과 방법도 지금 보도가 다 이미 된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을 써주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써줬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 차용증의 실물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명태균 씨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나는 모른다, 돈 거래는. 그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그 돈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거라고 하면 그 차용증을 써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게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지금 이 차용증을 써준 사람은 그게 명태균 씨의 지시로,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들이 돈을 준 거다, 공천 대가로,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차용증 실물이 나오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주장의 신빙성 측면에서 명태균 씨의 어떤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역전 영상을 통해서 이 차용증을 써주고 난 뒤에 명태균 씨가 이거 왜 써줬냐고 다그치는 장면에 대해서 직접 육성의 네. 저희들이 이제 녹취를 공개했는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자, 차용증을 써줬다, 왜 써줬느냐 따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영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제3자, 특히 김태열 소장,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돈을 빌려준 당사자에게 뭔가를 써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관계없다라는 것은 이제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한 내용도 보면 미래학연구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3분의 1씩 나눠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태열 소장, 명태균 씨, 강혜경 씨, 강혜경 네. 국장 이렇게. 그러면 일단 거기서 명태균 씨의 주장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돈을 왜 가져갑니까? 근데 명태균 씨는 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엄청난 집기들을 넘겨줬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이자 차원에서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 차용증을 써줬다라는 것을 나무라고 다그치는 내용, 그 다음에 차용증의 실물, 뭐 이렇게가 나와버리면 명태균 씨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뭐 몰랐다, 나랑 상관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는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법리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였나, 명태균이 소유주였다 또는 3자가 소유주였다. 자, 이건 따져봐야 할 것인데, 어쨌든 명태균이 실질적인 소유주였다라고 이제 봐야 하는 것이 이제 이미 확인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금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로 2억 4천만 원이 건네졌느냐. 근데 명태균의 요구에 의해서 심부름은 김태열 소장이 했고, 네. 차용증을 써줬는데 그 차용증이 없다고 폐기됐다고 했는데 차용증이 존재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이제 한다면, 자, 이 사실관계는 이제 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다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됐고 증거까지 만약 확보했다면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가면 이게 처벌이 되느냐 아니냐, 사행간에 공천을 대가로 돈을 미리 받아서 이 돈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그 과정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다라고 했을 경우에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뭐 그런 보도들이 일부 나왔습니다만 명태균 씨를 사기로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명태균 씨가 한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연결선을 차단하려고 하는 어떤 함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과장을 했다, 허세를 부렸다 이런 건데 그 과장과 허세를 보고 이렇게 많은 돈을 건네긴 사실 어렵죠. 그렇다라고 하면 명태균 씨 뒤에 어떤 이 공천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상당한 힘이 있다라고 이 당사자들이 봤기 때문에 이 돈을 준 걸 텐데, 그럼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 부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혹은 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사가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네. 1억 2천씩 줬고 공천을 받지 못했으면 이 돈을 다 돌려받아야 되겠다고 네. 생각했으니까 자유한국당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준 돈이 6천만 원이고 받은 돈도 6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다 소멸이 되었다라고 왜 주장을 했죠?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왜 돈을 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그냥 방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 정거에서는 다 알려진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거액의 돈을 선뜻 냈다라고 하는 건 본인에게 돌아올 이익이 확실하다고 봤던 거죠. 그 이익이 공천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차용증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 돈을 애초에 빌리는 시점, 최초의 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된 거냐, 아니면 이미 돈은 넘어오고 있었는데 후에 이 돈이 성격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문제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용증을 써서 사인 간의 채무관계인 것처럼 하자, 이렇게 한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가 언제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수사로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뭐 그 다음에 돌려받은 건 뭐 예전에도 전 대표님이랑 저랑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사실 좀 납득이 안 가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애써 납득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뒷돈을 준 건데 그 뒷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선거 자금 보전받으면 거기서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행위에서 이 부분 공천이 일단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액을 투자했는데 약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한 거고, 그 돈을 그래서 줄여서 한 거는 그렇게 돌려받는 것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이 당사자들도 다 인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들 동시 접속 2,500분이 하고 계신데요. 이제 차용증이 나왔으면 공개부터 하고 부연 설명을 좀 하라고 질문을 주시지만 저희들은 차용증을 볼 위치에 있지도 않고 실제로 확인이 됐는지 아닌지도 소문을 듣고 하는 이야기여서 여러분들께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차용증이 존재했는데 지금까지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차용증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봐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과정에서 돈을 준 사람들이 자,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 왜 돌려받았느냐. 그리고 중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2억 4천인데 1억 2천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돈을 돌려받아서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끼리 뭔가 사전에 조치를 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뭔가 좀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거나 또는 처벌을 받을 때 좀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제일 이제 기분 나쁜 게 괘씸죄를 보는 게 그 대목이고, 이거 자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검찰의 수사를 대비해서 사전에 증거를 인멸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범죄, 이 돈이 오고 간 성격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말하자면 자금 거래를 조작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걸 만약에 확인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처벌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범죄를 기획했냐 아니면 우발적인 거냐, 이런 게 범죄 성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모의와 조작까지 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 그 처벌 수위가 더 세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강희경 씨는 아마 소환 조사를 받았던 게 한 6차례 되는 것 같고, 오늘 조사받고 있는 김태일 소장은 지금 한 3차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명태균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본인이 부인을 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전히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명태균을 자칫 잘못 불렀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검찰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말씀하신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다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순수하게 법리적인 차원으로만 놓고 보자면 이 사건이 계속 보도되면서 명태균 씨에게 적용돼야 되는 혐의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나 진술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를 먼저 부르기보다는 이 증언과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법리적으로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창원지검이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명태균 씨의 영향력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 수사를 어떻게 벌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법조로 오래 출입한 저희 회사의 이제 기자들도 이걸 창원에서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다,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예민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법리적으로 수사를 진행해가는 어떤 빌드업 단계에서 명태균 씨가에게까지 아직,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법조나 언론 용어로 꼭지를 딴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수사가. 그러니까 이것도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네. 왜냐하면 인지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여태 수사를 이거밖에 못했냐,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명태균 씨 사건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이 대통령 부부와도 직접 연결되는 측면들이 지금 계속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책 부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김 기자가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검찰 수사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지금 형식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만 형식만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형식만 갖추고 있다. 결국 이 수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사다운 꼴을 갖추려면 그래도 중앙지검으로 오거나 아니면 별도의 뭐 특검이라든지 수사가 필요한 정도 상황까지 지금 거의 이미 알려진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명확한 증거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역시도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 이유는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핵심적인 사안들, 오늘도 어느 한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있는 미래한국 연구소를 압수수색하는데 이미 압수수색하러 가보니까 짐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 이런 것은 인지를 한 지가 이미 8개월이 지났고, 네. 또 선관위에서 고발한 것까지 치면 이미 1년이 지났던 네.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 대목에서 제가 취재했던 좀 뒷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검찰 수사관이 아예 물었다는 거예요. 미래한국 연구소 짐이 어디로 갔냐. 이 얘기는 뭐냐, 그게 최근의 일입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이 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 검찰은 창원지검장 국회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입에서 단내나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미래한국 연구소의 근거지를 파악하는 것과 미래한국 연구소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까지도 미래한국 연구소의 근거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창원지검이. 이 얘기를 저희가 취재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막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사건을 거의 손대지 않았다, 이 점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손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아무 정보도 없었다, 이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언론들도 일부 보도를 했지만 이 사건을 애초에 검사가 없는 행정적인 이제 기관에 부서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과에? 네. 그런 거는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안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김기범님께서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요. 스픽스 시청자 우롱하나 창원지검을 믿으라고 파견검사 의미가 뭐냐, 방송 정확히 하고 어그로 끌지 말고, 이렇게 하셨는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기보다는 중앙지검으로 가져가서 대검이 정말로 진두지휘하면서 실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김기범 선생님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은데, 문제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 보면 속도도 늦고 내용도 깊지 않다. 이게 정말로 수사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와 함께 좀 이성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려고 가능한 한 좀 감정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김한 기자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 불법적으로 자금 거래가 됐다는 것은 확인하면 되지만 그 불법 자금이 어디에서였느냐 네. 라고 하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것은 네.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도 이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엊그저께 뉴스타파가 캠프에서 막바지에 보고서를 보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었다라는 당시에 정책 총괄을 담당했던 분의 진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용환 교수죠. 네, 신용환 예. 교수의. 그렇게라고 보면 지금까지는 계속 어떻게 지금 뭉개온 겁니까? 이거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뭉개거나 아니면 내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는 거 강혜영 씨가 본 건 아니지 않냐. 명태균 씨가 이렇게 뭉개왔는데 지금 그 캠프에 있었던 총괄 책임자가 그 보고서를 갖고 우리가 선거 전날까지도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거를 제공받는 거를 당연히 윤석열 당시 후보죠. 후보가 몰랐을 수 없는 거고 이게 공적으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미공표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로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결과를 조작하는 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대한 범죄가 이미 발생됐다는 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지금의 상황은 이 여론조사가 오직 한 명, 윤석열 후보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 과정을 캠프 내 공적 조직에서도 이 보고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실 간접적인 증거, 이게 범죄 요건으로 구성될 내용들은 다 이미 구성이 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이것까지 이제 수사를 하려면 자, 이 자금이 어디로 쓰였는지 수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불법성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데 네. 수사하겠죠. 결국은 하겠죠. 결국은 하는데 그럼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 맡겨서는 수사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걸 뭐 예단하기도 어렵고 네. 그거 전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엔 그렇게 될 일인데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지방에 있는 지검에서 수사를 뭉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지방에 있는 사건들이.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강혜경 씨나 지금 이제 이런 분들이 공익제보자로 지정도 되고 또 국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사건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할 거냐. 이거는 결국엔 검찰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 지도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에 가는 시간에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불법적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께 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돈을 줬던 배모 씨가 이제 6천을 준 게 아니고 1억 2천을 줬다는 것이고 그 준 대가로 그러면 공천을 시도했다, 공천을 받아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자, 김태열 밀양공연구소 소장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에 가서 2022년도에 이제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거기에서 독립군 자금을 대는 사람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직접 명태균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 하면서 허허허 웃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김태열 소장의 목소리로 직접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자, 하나 더 확인한 것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크로비스타에 직접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가서 이제 자금을 제공한 배 씨죠. 배 씨가 갔다가 만나지를 못하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후보 중에서 누구도 만나지를 못하고 올라간 김에 명태균과 함께 다시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 가서 인사를 하고 내려왔다는 정언이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을 공천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 또는 명태균이 여러 사람에게 소개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취재 과정에서 들을 수 있었다면 자, 이것이 단순히 공천의 뒷거래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공천을 준 대신 이 사람이 돈까지 우리한테 줬습니다 라고 하면 범죄의 성격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캠프라고 하는 집단이 조직적으로 그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걸 토대로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고 이미 PNR에서 시행했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엄청 튀는 여론조사를 캠프 공식 유튜브에 올린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그런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명태균 씨가 직접 사무실에 가서 이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용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게 명태균 씨가 어쨌든 미공표되는 여론조사를 혼자서 플레이한 게 아니라 네. 그 플레이에 대해서 여권의 핵심적인 지도부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후보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데 안 알려진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87년 이후 직선제 선거로 대통령 선거를 치룬 이래 제일 치명적인 범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화면에도 나오지만 저게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들이 준 이제 불법 자금 2억 4천만 원을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냈고 그 여론조사의 보고서가 대선 하루 전날까지 저기에 이제 보고가 됐다는 거고 그 자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아마 대선이 이제 3월 9일이니까 3월 8일 날까지 날짜가 3월 8일로 적혀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 9차 9번째가 됐는데 3월 8일 날 조사했던 저 내용 전체 답변을 받은 게 무려 5천 샘플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여론조사 회사가 한 1,000 샘플 정도를 받는데 5천 개를 받아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는 내용. 이제 저걸 지금 신용환 교수가 나와서 내가 거기 대선 캠프에 있는 정책 총괄을 네. 했는데 저 내용 가지고 회의를 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자금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비공표 공표 81차례 했다는 것이 이제 스토리를 보면 완벽하게 지금 맞춰지는데 저걸 다시 이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쩌거나 잘 모르 뭐 그 사람은 그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 저것의 존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실의 언급은 진작에 나왔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뭔지 이거 국민들이 묻기 전에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예. 되는 내용인데 전혀 지금 안 하고 있고 오늘 장해찬 씨가 저 보고서를 안다 모른다 이거 장해찬 씨의 발언은 의미가 없고요. 저 보고서를 놓고 회의를 했다라는 당시 캠프에 총괄 책임자의 증언이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증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전체 국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명태균에 의한 불법적인 여론조사와 윤석열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다리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가능성을 제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거를 그분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캠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역할을 담당하고 회의를 같이 했을 텐데 그분들이 이제 증언이 나와서 복수의 증언이 쌓이고 저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캠페인 전략으로 연결됐다라고 하면 캠프에서 여론조사가 오늘 뭐 그런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표된 여론조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공표 여론조사를 신뢰했다? 이건 뭡니까? 이 여론조사를 그 캠프의 좌장이던 캠프의 책임자가 더 신뢰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명태균 씨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걸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증언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맞춰보면 결국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 이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저걸 보고도 대통령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도 하지 않는다. 아니면 수사를 하긴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늦다. 본질에 접근하느냐? 본질에 접근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이것을 감당할 것인지, 그러면 검찰 수사에 맡길 거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특검으로 갈 거냐. 아니, 특검 가면 또 거부권 행사하니까 상설 특검으로 원포인트라도 이것을 뭔가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불법 자금이 여론조사에 활용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대선 직전까지 보고됐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어떤 부분에 어떤 정보가 나오더라도 바로 그것이 이어지는 고리는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이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더 부언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 명태균이라고 하는 개인이 공천 대가로 뒷돈을 받은 사건이었다면 이게 금방 수사가 끝났을 겁니다. 이건 그럼 명태균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이 뒷돈을 준 이유가 지금 현재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할지가 어려운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최고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은 수혜를 본 사람 누굽니까?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그게 대통령 부부라고 하는 검찰이 건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지금 수사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황이 이렇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 또한 빈손으로 냄새 난다. 떼제배님 이미 느낌 알고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김영희님은 뉴스타파 최고다. 뉴스타파의 이제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도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에 뒷돈으로 이미 6천만 원씩을 받아서 1억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2억 4천까지 늘어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김한 기자가 어떤 취재를 해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자,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산단과 관련된 네. 부분인데, 자, 그 부분은 얘기를 좀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지금 무려 3,1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스픽스에서 이렇게 긴급 방송할 때 3,000명 이상 들어오면 정말 많이 들어오신 건데 관심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김 기자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이 방송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국내외에서 함께 시청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국가산단 문제가 이게 어떻게 가느냐. 국가산단도 이제 단독 보도를 하셨어요. 일단 네. 보도한 내용은 대체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 국가산단이 추진되는 건 뭐 창원시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명태균 씨가 이제 그게 국토부 실사단이 내려오기 직전 단계, 그러니까 10월 달이죠. 국토부 실사단이 11월 말에 내려오거든요. 10월 단계 창원시가 최종적인 대외비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대외비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거고 그 보고했던 사람이 누구냐? 창원시 부시장과 담당 국장입니다. 담당 국장과 창원시 부시장이 네. 보고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명태균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들의 해명은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외비 문건 창원시가 역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을 최종 보고서를 보고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신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 김영선 의원 보좌관이려니 하고 보고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내용인 거고 거기까지만 봐도 충격적인데 명태균 씨가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토부 직원들이 내려왔을 때 자기가 안내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창원 바닥에는 안내했다고 소문이 다 났죠. 왜 그런 소문이 났냐? 국토부 평가위원들이 내려왔을 때 참석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평가위원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창원시 그에 근무하는 공무원 누구의 삼촌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석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실사에 명태균 씨가 본인 스스로 쫓아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했던 상황이고 후에 저희가 보도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명태균 씨가 동업자를 통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은 누가 쓰냐? 어떤 집기로 채워지냐? 미래한국연구소의 집기로 채워집니다. 자, 그분들이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 나고 난 뒤에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네. 혹시 좀 부담을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사실관계로 확인된 내용들만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왜 미래한국연구소 집기가 갔냐에 대해서 해명을 그냥 보관해 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보관해 줬다라고 하면 왜 검찰 압수수색가 들어오기 전에 그 짐을 옮겨야 된다라는 지시를 내립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고요. 그러고 그 사무실을,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과 땅을 샀던 명태균 씨의 동업자는 거기에 어떤 사업자 신고를 하냐면 부동산 개발업체 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자, 이제 동업자냐 아니면은 정보를 알고 먼저 투자를 했느냐 이것은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구분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동업자로 의심이 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고 네. 거기에 실제로 이제 투자를 했고 이분이 그 전에 이제 김영선 의원의 사무실에 자주 왔다 갔다 네. 했다는 얘기도 네. 들으셨죠? 2022년 한 10월 달부터는 네. 거의 같이 많이 한 달에 최소 5-6번 만남을 가졌다는 거고요. 강혜경 씨가 들었던 진술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 씨가 그 무렵에 그 사람이랑 내가 거기 사무실 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통화나 이렇게 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사무실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그 후에 실제 이제 같이 다녔다는 거고 창원시 고위공무원들을 밖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둘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업자라고 표현할 거냐 뭐라고 표현할 거냐 이걸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산 건물에 미래한국연구소에 집기가 가 있었다라는 거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고 명태균 씨가 그 집기를 옮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냐면 내년 봄에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내년 봄에 있었던 건 큰 이벤트는 두 가지죠. 하나는 창원 산단이 선정되는 게 3월 달이거든요. 3월 15일이니까 창원 산단이 선정되는 것과 또 하나는 선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창원시 선거를 그 외진데서 지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창원시 선거를 위해서 그 실제 사람들이- 가보니까 완전히 좀 시골 같은 네, 데서 완전히 시골에 그 3단 예정 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한적한 곳인데 네. 만약에 그 도로 건너편에 지금 다 그린벨트거든요. 그 3단 부지는 거의 대부분 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3단이 생긴다면 상가주택이라든지 토지는 어디가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이미 상가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저희가 현장을 굉장히 오래 돌아다녔는데 굉장히 몫이 좋은 자리에 그 건물과 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더군다나 저희의 추정이 아니라 사업자 신고를 부동산 개발업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을 거기서 그 3단을 상정하지 않고 생각하면 부동산이 거래가 될 땅이 아니죠. 자, 김한 기자의 이런 이제 설명에는 뭐 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창원시의원 또 경상남도 도의원 출신이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고 본인도 투자했을 수도 있고요. 또 투자자 중에는 성이 명씨인 사람들도 있다. 다만 이 명씨가 친인척 정도에 가까운 건 아니고 일족 일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땅을 사놓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발표 이전에 이미 상당히 많은 정보가 나가서 누군가로부터 이 땅을 사면 좋다라는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다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명태균 대표 한 명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 창원 지역에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 부인을 하기보다는 이제 결국 탄로 날 것이 드러났구나라는 분위기이지, 그 당시에 워낙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정보를 입수하고 땅을 사놓으면 좋다라고 하는 추천과 권유가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명태균의 힘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다라고 보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공천 뒷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고 느림보처럼 가고 있는데, 자, 국가산단과 관련된 이런 이제 뒷이야기 흑막들을 과연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 수사야말로 창원지검에서 하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창원 지역에 너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을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를 명태균 씨가 영향력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했던 창원에 있는 많은 정책의 그 권력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창원지검에서 자체에서는 이 사건 수사하기가 어렵고, 이 사업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사안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이라면, 중앙지검 검찰이라면 이 정도 저희가 보도를 했으면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미래산업의 지역에 있는 어떤 브로커가 말하자면 침발른 거 아닙니까? 창원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명태균 씨가 입지 선정 과정에 개입하면서 딴 데 원래 이제 산단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고 땅을 샀던 사람들이 명태균 씨한테 항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뭡니까?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원에서 모두 쉬쉬하는 사안이 됐던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국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산업단지를 선정하는데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면, 그거 정보를 모르고 땅을 그냥 일반적인 농지나 또는 그 임야 같은 것을 판 사람은 결과적으로 정보를 가진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특정한 지역의 개발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심지어 LH공사조차도 어떤 지역이 어떻게 하는지는 정말로 비밀리에 진행하고 유지를 하는데, 이것이 드러났는데도 우리가 놀라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들 정보 가졌으니까 그렇게 투자한 것이지 라고 해버리면, 자, 지금부터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한 5년 10년 뒤에 있을 일을 미리 땅 사놓아라 라고 해버리면 거기에서 수십 배 수백 배의 부동산 차익이 생긴다, 이거를 놀라지도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다 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가의 공신력,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대로 이 사건에 사전에 5개월 전에 명태균 씨가 대비 보고서를 보고받고, 그거에 대해서 땅과 관련된 얘기를 주변에 입이라도 뻥끗한 거, 이 상황 자체가 국정농단입니다.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3월 15일날 발표하는 사안이고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14일날 그 정보를 알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뉴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누구라도. 그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입지까지 정확하게. 근데 이거는 명태균 씨가 이미 5개월 전에 보고를 받았다.
해당 그 특례시의 부시장과 국장한테 이건 엄청난 농단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원이 국가 산단으로 결정됨으로써 충청도에 있는 한 지역은 또 산단, 첨단 산업단지 결정해서 빠져버렸으니까 그렇죠. 이건 또 뭐냐? 그 과정에서는 정말 투명한 절차와 결정 과정이 있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도 똑같이 이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든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히든 특별검사제도 특검을 통해서 이러한 진실에 접근을 하든 반드시 좀 더 진행이 돼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된 후속 취재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결과가 나오면 보도하고 스픽스에 나와서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나요?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결론 내야 되는 거죠. 저는 창원지검에서 할 의지가 할 수 없는 수사라고 보고 이 수사는 반드시 근데 국책사업이고 국정농단 사건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특별검사라든지 상설검사를 통해서 이 사안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우 현실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겨레 신문 그리고 이제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보수 언론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보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MBC, JTBC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 있고 일부 KBS가 보도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에 접근하는 분위기는 일단 아니다라고 봤을 때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게 되면 이 사건도 그냥 수면 아래로 내리면서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용산이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겠죠. 창원시도 창원시도 저희를 허위 보도라고 하면 저희를 고발하든지 고소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건이 명태균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회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 같고 일단 앞에 사건, 이 공천 뒷거래, 불법 여론조사 이것만으로도 이거에도 지금 대응을 못 하는데 창원 산단까지 넘어와 버리면 실제 국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라는 거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하지만 사실 앞에 사건보다 뒤에 사건이 훨씬 더 금액도 크고 실제 권력의 호가호위를 통해서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직접 거기에 땅을 사라고 권유하고 사무실까지 본인이 동업자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겨레 신문이 계속 보도를 하고 저희들도 확보되는 대로 네. 제보가 있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사건 중간 과정을 수사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는데 실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고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 끝까지 추적 취재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추적 취재할 것이고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긴급 편성으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제대로 되느냐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고요. 마지막까지 3,200분이 들어와서 함께 방송을 봐주셨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의 긴급 점검 진행되는 상황 뭔가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광고하고 있는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어제 그제 대구에 제가 가보니까 정말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 그리고 정말로 가성비 좋은 이런 제품 드시고 계셨는데요. 연말 모임 대구에서 혹시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단체 사전 예약 꼭 좀 해주십시오. 주차가 120대고요. 10명, 30명, 10명, 100명, 150명까지 모실 수 있는 대형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경성한우 연말 모임 대구에서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방송에 나갈 때 유튜브 채널 창에도 나오는 광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꼭 구매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들 좀 더 크게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외에서 이 방송 봐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한 기자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셨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